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입니다. 자, 한전 NCS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고득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 화면을 잠깐 보시고요. 제 자랑을 뭐 하려고 이거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이 뭐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 수리 자료 해석이 약하신 분은 수리 자료 해석 핵심 완성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 카페에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저에 대한 소개는 뭐 화면으로 대신하고요. 자, NCS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NCS에 10개 영역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이 관심 갖는 거는 이제 한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요 3개 영역은 모든 직렬 직군에서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2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정보, 요렇게는 사무 직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원관리하고 기술, 요렇게 이제 송배전 들어가고, 기술하고 정보, 여기가 이제 기타 기술 직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직렬 직군을 확인하시고, 좀 더 그쪽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할 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해석 관련 영역이라고 해서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를 묶어서 자료 해석에 관련된 영역이다. 그러니까 표, 그래프, 텍스트가 결합되어서 나오는, 최근 트렌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전 선발 인원 등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요. 전형 과정 등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공고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이제 공고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자막으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그 부분을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작년도 상반기 기준을 가지고 예상 인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4월 28일 날 필기 시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전형 절차를 보시면 1차에서 이제 서류 전형, 선발 배수를 보시면 사무 같은 경우는 100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서류 전형은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고요. 이제 송배전은 15배수, 기타는 20배수. 자, 그러면 이제 2차 직무능력 검사, 인성 검사는 이제 적부만 판단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직무능력 검사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그때 사무는 2.5배수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40대 1이 되겠죠? 2.5에 40배 하면 100배가 되니까, 100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송배전의 경우는 6대 1이 되는 거고요. 기타는 5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직무능력 검사를 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전체 합격에서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검사는 이 3차 직무 면접에서도 요 2차 직무능력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득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차 이제 경영직 면접, 그 다음 최종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능력 검사의 구성 보시면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 3개 영역 외에 자원관리 정보, 그 다음 배전 송변전은 자원관리 기술, 그 다음 통신 토목 건축 IT는 정보 기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문항수는 50문항, 시간은 65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당으로 따지면 한 문제당 1.3분, 그러니까 1분 18초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문제 푸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뭐 버릴 문제는 빨리빨리 버리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역별 출제 유형하고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 강의가 이제
유형 분석, 영역별 유형 분석하면서 또 상세하게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문서 이해, 문서 작성,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인 뭐 독해에다가 어휘력, 그다음 어법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 능력은요, 기초 연산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요거는 이제 표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표를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 같은 것들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좀 범위가 좀 넓어요. 문제 해결 능력은.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뭐 명제, 진실거짓, 논리 게임 이렇게 해서 추리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문제 처리 능력. 문제 처리 능력은 이제 NCS 기반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무적 상황을 텍스트로 주고 거기에 이제 표나 그래프가 같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출제 비중은 문제 처리 능력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관리 능력에서는 시간 및 예산 관리, 물적 및 인적 자원 관리라고 구별을 해놨는데요. 뭐 요거는 뭐 결합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걸 물어본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 그 기술 직렬 같은 경우에 자원관리가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자원관리가 문제 해결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과 상품 분류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기술 능력은 기술 이해 및 적용, 전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 이해 능력은요, 경영 이해와 업무 이해로 구별이 되는데 2017년 하반기에는 출제 영역에서 빠졌으니까 2018년 상반기에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S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문제에 대비한다면 여러분이 뭐 NCS 기본적인 교재들을 보셨을 거고 그 강의도 뭐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 대비하신다면 피셋형 문제 풀이나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에 오시면 피셋 기출 문제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좀 시간 나실 때 좀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한 5개 정도는 버린다 생각하시고 90% 풀어서 90% 이상 정답률 목표로 하신다.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이제 90% 푸는 것도 솔직히 어렵죠.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80% 정도만 정확하게 푼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90%에서 90% 이상 정답률을 목표로 하시되, 나는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신다면 80%를 다 맞춘다 생각, 80% 문제를 대상으로 다 맞춘다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버려야 될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니까 지피지기,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와 잘 못 푸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시간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풀 수는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또는 풀었을 때 항상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문제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강의할 때 그런 문제들을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문제가 실전에 나왔을 때는 일단 건너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관이 영역 구별 없이 출제하죠. 뭐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영역의 문제인지 뭐 판단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풀 수 있느냐 없느냐만 빨리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 유형들 중에서 뭐 수리하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딱 보면 이게 어느 영역인지 판단이 쉽게 되는데, 이제 문제 해결이나 뭐 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 표 막 결합돼서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떤 영역, 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역 구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최근 트렌드는 또 통합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영역 중에 뭐 조직 이해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도 출제 영역에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뭐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영역을 구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결국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드실 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똑같이 65분 잡아놓고 50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엑셀표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50번 하고 그 문제의 키워드, 핵심 포인트를 뭐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걸린 시간, 그리고 정답 여부, OX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 그게 이제 동시에 나오면 이건 무조건 실전에서 버려야 되는, 피해야 되는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정답률이 낮은 유형의 문제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실전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분석 노트를 만드실 때요. 거기에 내가 이제 함정에 빠진 부분, 그리고 실수한 부분도 그 비고란 만드셔가지고 같이 적어 두시면 나중에 그것들만 잘 보셔도 실전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 역량 다지기. 요거는 이제 NCS 전반적인 고득점 전략으로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일단 독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일단 장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1분, 2분 사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빨리 보시되 질문에서 물어보는 부분만 찾아가서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상세히 가는데 그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이제 선택지에 지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지 중에서도 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거라든지 그 다음 뭐 고유명사 그리고 어떤 특정 연도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면은 이제 텍스트에서 그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빨리빨리 선지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거하고 연결해서요. 속독 능력에서 키워드 위주로 읽기, 즉 연도나 수치, 퍼센트 같은 거, 그리고 주어, 수로, 비교구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실제 이제 하나 예를 띄워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선지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제 표나 그래프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단어들을 기억하고 가셔야 되냐면 일단 연도, 그죠? 2010년 이후, 그리고 주어, 중국 비중, 그리고 수로 부분은 지속적 증가. 그래서 이 개념만 잡고 올라가셔야 돼요. 이 문장 전체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자. 자,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 해석 능력이라는 거는 그 수리 능력에서 표 그래프 제시된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표 그래프 텍스트가 같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보고서로 제시되더라도 거기에 제목 달아주고 이제 개요들을 딱딱딱 개조식으로 적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다다닥 집어 가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잡고 가셔야지 개별 선지를 읽었을 때 어느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지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가 제시되었다면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는 일단 제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목 읽고 그다음 단위를 읽어서 이 단위가 어떤 절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건지 상대적인 양, 뭐 퍼센트라든지 어떤 값을 100으로 놓은 지수라든지 상대적 자료인지 구별하시고요. 그다음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뭐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도 핵심적인 건 딱 캐치하고 가셔야 돼요. 즉 뭐 연도가 여러 개인 거구나 아니면 항목이 크게 이걸로 돼 있구나 그 정도는 뭐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각 주에 이제 공식이 나와 있거나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경우 이거는 텍스트로 제시된 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구장 마크 돼가지고 이 나온 경우는 주로 이제 단서 조항들을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의 결정적인 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 선지를 이제 읽어가는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읽고 그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로케이팅을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읽어주시고 그 부분, 그 다음 판단하고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까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내추럴하게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 선지 하나 읽고 위에 올라가서 표나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그 순서까지 진행했을 때, 끝냈을 때 20초를 넘기시면 안 돼요. 개별 지문 하나에는. 그래서 뭐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끝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계산은 일단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특정 비율이 어느 쪽이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각각 계산하지 마시고 그 분수 구조로 봤을 때 어느 분수가 큰가라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는 수리 자료에서 강의에서 계속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지만 여기 문제 풀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곱셈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계산하지 마시고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전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필요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 비율, 증감률 계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부족하신 분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 카페에 오셔서 거기 이제 연산 훈련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매일 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 쪽에서는 일단 짧은 문제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죠? 예, 뭐 보고서의 양이 짧은 거, 문단의 길이가 짧은, 제시문이 짧은 거, 그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휘나 어법 같은 경우는 그 밑줄 쳐진 부분 위주로만 파악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맞춤법이 틀린 거, 철자가 틀린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 시간을 좀 줄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장문인데 굉장히 긴데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그 일일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처리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냥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내용이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내용이야. 그러면 건너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 관련된 소재, 전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소재들은 평소에 많이 읽어두시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 모의고사에서 그런 지문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읽어주시고 추가로 한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쭉 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형 문제로 제시되었어. 그러면 일단 뭐 장문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풀어야 된다. 생소한 내용이든 어쨌든 풀어야 된다라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리 능력. 수리 능력에서 일반 수리에서는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얘 내가 지금 친숙한 스타일의 문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이면 그냥 푸시는 거고요. 이거는 도저히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렇다면 그냥 건너뛰세요. 그 다음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은 일반적으로 뭐 시간만 투입하면은 답은 나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건너뛰셔야 돼요.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 뭐 표가 3개, 4개 있는데 선택지에 깔린 것들을 보니까 다 계산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너뛰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표 차트 변환형. 이 자료 변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건너뛰셔도 돼요. 건너뛰셔도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자료의 양은 간단한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제목을 봤더니 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래프야 라면 그냥 읽어주는 그래프니까 그런 구조라면 푸시면 됩니다. 자, 수리 능력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통합형 문제, 독해, 수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 결합되는 추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추리 문제들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명제 관련된 문제 있죠, 논리 게임 문제들 그런 것들 중에서 경우의 수가 적어서 빨리 풀 수 있겠다 싶은 거,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다 싶은 건 푸시고요.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언급되어 있는 그 변수들이 많다면 그냥 건너뛰세요. 그런 거는. 그 다음 실무형 문제인 경우는 역시 이제 지문이 기니까 이거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서 읽어주는 거. 그리고 역시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이고 거기에다 계산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건너뛰시면 되고요. 세트형 문제라면 가급적 풀어야 된다. 근데 세트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세트형 문제가 이게 3문제가 달려있는데 3문제를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문제 중에 하나가 계산이 굉장히 지독한 문제다. 그러면 걔는 건너뛰셔도 돼요. 그래서 세트형 문제는 가급적 다 풀면 좋지만 그 안에서도 경중을 따져가지고 어려운 거는 피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선택 영역들에 들어가 보시면 자원관리 능력은 뭐 문제 해결 능력하고 유사한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코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생각하고 이거 뭐 땡큐죠. 아주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쪽의 문제라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영역별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뭐 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안 띄워놨는데,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봤을 때 그 매뉴얼을 주고 그게 뭐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걸 물어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맞추시면 되고, 그것도 굉장히 쉬운 독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전개도가 나온다든지, 뭐 최근 트렌드는 그런 비중이 거의 안 나오는 트렌드긴 하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뭐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잘 못 풀겠다 싶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 필기 경쟁력이 높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필기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전 필기는 뭐 일단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면접까지 반영되니까 고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10문제씩 이렇게 끊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섞여서 나와요. 막 섞여서 나오니까, 이거 어느 영역인지, 이게 어느 영역인지 뭐 생각하고 말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쭉 기계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내가 풀기에 좀 부담스러운 문제, 그리고 내가 저번에 풀었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답률이 높았어 라고 생각되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리고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시면 다시 건너뛰었던 문제들 중에서 풀만한 것들 몇 개 건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트형 문제가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긴 지문, 복잡한 표 차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시간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요. 힘든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틀리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찍기는 불가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답을 한 2개 정도로 압축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걸로 찍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그죠? 근데 5개 중에서 찍는 거는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요, 직무 관련 지문이 다수 출제되고 있으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한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지문들을 평소에 좀 많이 읽어두시면 독해하실 때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수리는 자료 해석 위주니까 자료 해석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피셋 자료 해석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요. 제 이번 강의에는 그 피셋 문제 풀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좀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으시면 피셋 기출 문제 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이 트렌드가 자료의 양이 많고요. 단서 조항에서 결정적인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꼭 주의해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득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소개는 뭐 처음에 슬라이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저와 함께 강의할 김용훈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포트에서 저와 함께 NCS 대기업 인적성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피셋에서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자료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대표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급 공채 피셋에 3년 연속 합격한 경험이 있어요. 현장감 있는 실전 문제풀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강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수의 교재를 공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본인의 교재도 갖고 있고요. 자, 이 정도 김용훈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강의 진도를 보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제가 지금 담당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필수 3개 영역, 그 다음 유형 분석 2에서 추가되는 2개 영역에 대해서 유형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1, 2를 담당하고 있고요. 3은 김용훈 선생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도에 대비한 피셋 문제가 2회가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김용훈 선생님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코레일의 샘플 문제를 마지막으로 제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시간에는 뭐 부담 없이 어떤 것들을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뭐 고득점 전략을 이렇게 짜봐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큰 부담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유형 분석 들어갈 때는 그래도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들으시는 게, 유형 분석까지는 큰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갈 때는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고
본인이 그 맞은 점수까지도 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건너뛰어야 된다 가이드를 드릴 때 이게 뭐 100%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새겨들을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